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오늘 좀 추리하죠? 이 잠옷이에요. 여름 잠옷. 제가 이번 여름에 이 반팔로 얼마나 여러분들과 많은 영상을 찍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하루 좀 쉬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쉬고, 마음적으로도 쉬고, 책도 읽고, 오랜만에 예쁜 여자는 무식하다는 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쁜 여자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뭐 직장 생활, 사회생활이나 뭐 종교 생활이나 인생에 한두 번쯤은 예쁜 여자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진짜 예쁜 애들은 저기 연예계에 있지만 정말 진짜 예쁘장하다. 쟤 진짜 예쁘다. 이런 애들이 한두 명씩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걔네들이 예뻤나요? 물론 진짜 예쁜 애들인데 공부 막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각자 경험은 다르겠죠. 또 각자가 이 예쁜 애는 진짜 골이 비어서 골 비었다는 표현은 그렇고 이 여자애는 좀 너무 이 지적 기반이 너무 허술하고 근데 또 이 예쁜 여자는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공부도 잘했고 뭐 이런 개인으로도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서양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발은 좀 멍청하다 이런 개념? 우리들의 이런 편견 아닌 편견. 근데 그걸 꼭 편견이라고 말하기에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긴 싫지만 좀 그게 맞는 구석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뭐 예쁜 여자 무식하다는 말만 분석하고 끝내면은 이 영상의 질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예쁜 여자가 무식하다는 이 센텐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깨달음, 뭐 인사이트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식하다는 말이 생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많아서 그래요. 기회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실제로 예쁜 사람이면 인사과나 뭐 CEO나 꼭 대기업뿐만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도 마찬가지고 키 크고 호감형으로 생기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진급이 빨라요. 사회적 기회가 더 많습니다.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자나 여자나 여자분들도 예쁘면 뽑혀요. 스펙이 엇비슷하거나 스펙이 좀 딸린다고 하더라도 중견기업이든 뭐 대기업은 제가 잘 인사과에서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 저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이제 여러분들 댓글로 이제 뭐 동감해 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소기업도 보면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해. 예쁜 여자들의 진급이 빨라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진짜로. 체험적 지식입니다. 이게 뭐, 이게 진림이다. 이건 아니지만,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쁘장 하면 그 회사 대표와, 그냥 중소기업이죠. 대표와 사귀거나 바람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회사 대표랑 바람나면 뭐가 좋을까요? 뭐 연봉이 뭐 더블로 인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TV에서는 잘 안 나오는 일이 TV에서 안 나온다고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숱하게 일어나도 TV에서 안 나오면 그게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좀 쉽게 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자기가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갖가지 증명 장치들을 구비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죠. 근데 이분들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를 주고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자의 호감을 사고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계층적으로나 더 쉽게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냥 장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얼굴이 예쁘다는 건 그냥 내가 이쁜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주목을 받고 어디에 가도 사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목받는 거에 대한 괴로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타임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호소하는 그분들만의 외로움과 괴로움도 있지만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예쁘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더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 이렇게 누리는 것들이 많은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진짜 가장 예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연예계라고 한다면, 어, 아이돌 같은 경우나, 걔네들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듯이 어릴 때부터 얘네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싹수를 보는 거죠. 얘가 문화적 코드로 어떤 상품성이 있을 만한,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모거든요. 어, 그러니까 노래를 정말 못해도 잘 하진 않아도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지 않아도 예쁘면 뽑습니다. 실제로 연극영화학과도 그 학교마다 원하는 얼굴 스타일이나 느낌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교수들은 이제 이거는 그냥 뇌피셜일 수 있어요. 뭐 공식적인 발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믿으실 분들은 믿으세요. 교수들은 그냥 예쁘면 뽑아요. 왜냐면 연기는요, 인문학에 천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인생을 좀 살아봐야 그게 통찰이 되니까.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기는 늘어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 뽑는 거예요. 왜냐면 무대에서 예쁜 주인공이 있으면 예뻐서 그냥 좋거든요. 관객들이. 근데 예뻐서 좋고 얘가 연기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연기력이 좀 많이 딸린다 하더라도 예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연 관계자였고, 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게 흐름을 깨트려서 욕을 먹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예쁘면 좀 용서되는 부분, 예쁘니까 보면 그냥 좋으니까 그거 자체가 대중성과 상품성을 겸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연기는 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예쁜 애를 그냥 먼저 뽑는 겁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어떤 노력에 비해서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연예계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괴로움이죠. 왜냐면 자기가 뭐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절하가 되니까. 아, 쟤는 뭐 예쁘니까. 이번에 무슨 교수가 쟤 뭐 했다잖아. 온갖 루머의 온갖 루머의 제조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예뻐서 쉽게 가는 부분도 있고, 예뻐서 같은 여자가 시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쁘니까 부러운 거지. 자기가 없는 게 쟤는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화장품, 뷰티 산업도 발달됐죠. 뭐 헬스 산업도 발달됐죠.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원판을 가꾸는 거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이랬지만, 요즘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쁜 애들이 더 예뻐져요. 아이돌 애들도 허벅지에 지방이 분산되는 주사를 맞고, 하체가 뚱뚱한 애였는데 아예 체형과 어떤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요즘 과학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예쁜 애들이 더 완벽하게 예뻐진다. 플러스 뭐가 있죠? 편집, 포토샵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넣거나, 일반인들도 이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향유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쁜 애들은 더 완벽하게 예뻐진다. 따라갈 수 없게 예뻐진다. 관리도 뭐 얼굴에 콜라겐을 넣는다, 재생을 넣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외모의 빈부격차도 더 심해진다. 너무 서러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예쁜 것도 예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각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삶을 다 이렇게 뭐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쁨보다 더 상위 개념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예쁘다는 것과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극도로 예쁜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름다움은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야, 또 쟤 세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손가락질 자체가 마음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름다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과 꼴의 합성어라고 했죠.
얼은 한국인의 얼, 우리의 얼, 이거는 영혼이에요. 얼은 영혼을 뜻하고요. 꼴은 사다리꼴, 어떤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얼굴 예쁘다. 이건 뭐냐면 야, 너 영혼의 모양이 예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선조들은 얼굴은 곧 마음의 모양이 투영된다는 얼굴은 마음의 모양의 결과물이라는 것들을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부 관리도 중요해요. 세수도 중요하고 우리가 청결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당연히. 머리도 단정하게 이렇게 왁스든 뭐라 그러죠? 에센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바르든 아니 중요하죠. 그런 것들 다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이상의 그것과 같이 겸비돼야 되거나 그것보다 더 이상의 개념이 아름다움이다. 근데 이거는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고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들과 깊은 생각과 철든 생각과 어른들이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진짜 괜찮아. 쟤 진짜 괜찮은 애야. 이런 인격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얼굴로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채우면 외형도 바뀐다. 그리고 이 내 외형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는 어떤 비언어적 행동, 눈빛이나 표정이나 손짓이나 그 사람만이 품고 있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까지 같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쁘장한데 매력이 없어요. 그런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은 외형적인 건 보통이야. 근데 외형적인 건 살짝 평균 이해할 수도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뭔가 있다. 그러면 주위에 친구가 많거나 또 진짜 예쁘진 않는데 정말 남자 이렇게 잘 사귀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매력. 근데 여기에서 매력이 또 섹스 코드나 제가 막 이런 성적인 얘기를 한다고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낯뜨겁거나 일에서 문제지 정말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퍼센티지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문제를 너무 얘기한다고 해서 싫어하지 마시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매력과 나쁜 매력인데 좋게 보이는 매력이 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좀 나쁜 매력인데 매력이란 단어도 좀 그렇죠. 나쁜 매력인데 세상이 그거를 인정하고 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인정받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고 그게 내재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인기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게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건강한 매력으로만 발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는 무식하다는 말, 거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식하다, 이렇게 폄하하거나 성급한 일반화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극도로 아름답거나 외형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분들은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 자기는 못생겨 본 적이 없으니까. 주위에 관심을 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차지한 사람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노력이나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해도 실제로 쉽게 덜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무식하다는 말은 너무 세지만 그게 어느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 여자분, 자기가 외형적으로 너무 컴플렉스 받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예뻐도 그 여자가 말하는 목소리 어떤 뭐랄까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여자가 쓰는 단어, 뭐 그 여자의 옷차림, 그 여자의 어떤 비언어적 행동, 그리고 그 생각의 그 가벼움. 전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우리가 뭐 막
막 피해망상적으로 막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을 채우시라. 건강한 매력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 이상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유튜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이 아담이라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고 원죄성과 그 원죄적인 어떤 유전으로 우리 인간이 망가졌는데 우리의 본 아름다움의 본체는 예수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인격과 어떤 건강한 매력과 그 건강한 매력이 주는 아름다움의 힘의 본체는 예수부터 파생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거나 안 다니시거나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는 역사학자들도 예수의 어떤 역사적 사실성은 인정을 해요. 학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논리의 기반이 탄탄한 기독교적인 학자들의 논리가 많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움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우리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느껴지는 착함과 이 선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지향하자. 우리의 인격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비언어적인 행동과 얼꼴, 마음의 모양이 아름다워지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사랑과 매력과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찍는 게 토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오늘 1일 1영상 1일 1사자 하시는 분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이제 교회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겠죠. 끝. 정보다음 동잘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